YG와 JYP의 책걸상.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동아사이언스 윤신영입니다. 네, 책걸상 시즌1의 마지막 방송 16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맛있을까라는 특이한 심리학 책인 듯 과학책인 듯 싶은 이런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맛있을까를 번역한 동아사이언스의 윤신영 기자 나와서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지난 시간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책을 직접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왔을지 좀 감을 못 잡으실 것도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몇 가지 얘기를 해보죠. 저는 그 대목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그 주간동화에 한 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칼럼에다도 소개를 했거든요. 이 책 이름과 같이 기내식. 왜 사람들이 비행기만 타면 그렇게 토마토 주스를 찾나? 그거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도 평소에는 토마토 주스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평소에 굳이 토마토 주스 찾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을 때 보면 토마토 주스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토마토 주스를 선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토마토 주스가 건강에 좋으니까 토마토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냥 그래서 덩달아서 토마토 주스를 몇 번 시켜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비행기에서 토마토 주스를 시키는 분들도 평소에는 그다지 토마토 주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그 기내식을 먹는 환경, 그러니까 폐쇄돼 있고 높은 고도에 있는 비행기 안 환경에 약간 이제 평소 다른 환경에서 이제 맛 자체를 다르게 느끼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그렇게 인식한 적이 없어요. 피곤하고 뭐 그러니까 뭐 좁은 데 갇혀 있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입맛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압이 높고 공기가 희박하고 하니까 뭐 냄새 분자가 이렇게 발산되는 뭐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그 맛을 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몸도 물론 당연히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감각 기관들이 그러면서 다른 모든 맛들이 균일하게 적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맛은 좀 잘 느껴지고 어떤 맛은 더 안 느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능적 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마미라고 보통 하는 감칠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감칠맛을 낸다고 할 때 토마토라든가 그다음에 육수 내는 채소라든가 고기 같은 것들 육수 낼 때 나오는 그 맛인데 그 맛은 느끼는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뭐 단맛이라든가 이런 다른 맛들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맛은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 주스는 그야말로 우마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걔는 온전하게 맛을 느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내식에서는 토마토 주스가 많이 나오고 사람도 선택을 많이 하고 그런 기묘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기내식은 조금 더 간도 세게 하고 뭐 이런 경향도 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 지상에서 느끼는 것하고 똑같이 맛은 못 내고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아예 이렇게 그런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그 낮은 기압, 그다음에 뭐 밀폐된 환경, 좁은 의자 이런 데서 소음 또 네, 소음까지 넣어가지고 엔진이 계속 막 울리니까. 예, 맞습니다. 이 소음이 굉장히 심하면 그것도 역시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을 많이 떨어뜨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드니까 만약에 그 똑같은 기내식을 지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식탁에 펼쳐놓고 먹는다면 아마 굉장히 괴상한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비행기니까 이제 그렇게 먹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맛있을까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기내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전 세계의 큰 비행기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건 진짜 미슐랭 별 뭐 한 3개씩 다는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들한테 직접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제 우리 비행기를 타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음식을 좀 디자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그런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좌절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윤 기자가 얘기한 그런 비행기의 독특한 환경에서는 지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절대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좀 설탕이라든가 단맛 짠맛을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환경에서도
좀 맛이 덜 손상이 되는 우마미가 많은 토마토 주스 같은 걸 막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런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애정하는 기내식 중에 그 비빔밥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지상으로 갖고 내려와서 먹으면은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히려 짜게 느낄까?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요? 뭘 이렇게 간 못 맞춰가지고 줬냐고. 아마 맛의 균형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먹을 때보다 오히려 맛이 없을 가능성도 그럴 있는 가능성이 거예요. 높을 겁니다. 제가 재밌게 본 뭐 수많은 실험들이 나오는데요. 인상적인 거 하나. 이게 이제 영국 저자가 쓴 거라서 영국 실험 얘기가 많은데 영국의 슈퍼마켓의 와인 코너에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프랑스 음악을 틀어주니까 77%가 프랑스 와인을 사고 독일 음악을 틀어줬더니 73%가 독일 와인을 사더라. 근데 프랑스가 와인으로 훨씬 유명하니까 독일 와인을 73%나 산다는 거? 야, 이거 진짜 음악 틀어주는 거가 구매 패턴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독일 와인을 이렇게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 별로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걸 볼 때는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걸 약간 음식점에 또 나중에 보면은 적용한 연구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또 그럴 법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음식점인데 거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팝 음악 같은 거 나오면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왠지 느낌이. 마찬가지로 뭐 태국 음식점인데 뭐 일본 음악 나오고 이러면 좀 분위기가 좀 안 맞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좀 그 기대해요, 약간. 예. 그래서 그러게. 그런 것처럼 그 어울리는 그 배경 지식에 맞는 음악들 그리고 참 비슷한 실험인데 뭐 그 푸드 코트처럼 뷔페 방식으로 이것저것 먹을 거 쫙 늘어놓고 마음대로 먹게 한 다음에 너 지금 먹은 게 어느 나라 음식이니?라고 물었더니 이태리 국기 색깔로 이렇게 그렇죠. 배치하고 이태리 음악 틀어주면 사람들이 이태리 음식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 이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 것 많이 느끼는데 책에 곳곳에 그런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맛을 결국은 맛에 실천하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 들어요. 보면은 아주 훌륭한 코스 요리 같은 걸 식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 좋았던 거 이런 것도 잘 기억 못하고 다른 요소들 뭐 친절했다든가 맞아요. 그런 요소들로 오히려 기억을 남겨서 우리가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기억 못하고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 못하고 뭐 사소한 중간에 이제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이 해줬던 어떤 독특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펜스가 전략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만약에 그런 1급 음식점에서 내는 것 같은 식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뭐 기억이 잘 남는 왜냐하면 사후 평가는 결국 기억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하는 그래서 뭐 이벤트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펜스도 그런 언급을 하는데 코스 요리 중에서 사람들한테 제일 기억을 하는 건 오히려 전체 코스 요리 중에서 첫 요리나 마지막 요리. 중간은 아무도 네, 모르는데요. 중간은 여러 가지 진짜 맛있는 요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뭐 메인 디시 정도나 어렴풋하게 기억할까? 그러게요. 잘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요리 중에도 왜 이렇게 메뉴판에 적혀 있지 않은 그 그렇죠. 뭐라 아뮤즈 부시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거를 오히려 더 기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책 읽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되게 비싼 레스토랑 가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빵 얘기만 하는 거 있죠. 식전빵. 그건 뭔가 억울하네요. 그 식전빵 참 맛있었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그런 면에서 보면 후식이 참 중요한데 맞아요. 우리 저 한국 음식 문화는 후식이 별로 좀 중요하지 않아서 후식의 이 메뉴 자체가 좀 척박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후식이 좀 애처롭게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배 얇게 썰어서 한 조각씩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게요. 안 나오니만 못한 후식들이 나오죠. 다른 음식은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레시피도 있고 뭔가 요리사의 노력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뭔가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것도 네. 들어가는데 그냥 과일은 깎아서 내놓으면 그만이니까 좀 허무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음악 얘기를 JYP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스펜스가 제안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펜스가 소개한 심리 실험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과학자들이 한 것을 자기가 인용한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높은 음이 많이 포함된 소리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단맛을 좀 더 강하게 느낀대요. 그리고 낮은 음이 많이 포함된 소리는 쓴맛이 좀 더 강해졌대요.
스펜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제안도 하냐면은 설탕을 많이 넣는 건 몸에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높은 음이 들어간 소리만으로도 단맛이 강해진다면 평소보다 설탕을 음식에는 조금 넣고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소비하는 환경에서 높은 음이 나는 음악을 좀 틀어주면 설탕을 줄이는 대신에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한 식사를 먹는 대신에 단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 같은 것도 해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이제 그 청각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상당수의 레스토랑이 소리로 손님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음악 속도를 조절해서 손님의 식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네네. 실제로 빠른 음악이 나오면 손님의 음식 먹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 테이블 회전율이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느꼈어요. 저도. 네, 네. 네. 되게 막 빠른 비트의 음악 나오면 또 빨리 먹게 되고. 사람들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네, 그리고 막 좀 이렇게 천천히 그런 음악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천천히 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싸고 그 다음에 회전율을 막 높여야 되는 그런 곳에서 클래식을 틀면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비트 강한 음악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테고요. 또 뭐 재밌게 읽은 저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나 뭐 실험은 없었나요? 저는 그 아무래도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의견이 많이 갈리던데 그 식기 무게 부분에 사람들이 의외로 의문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에피소드 때 제가 잠깐 소개했던 네네.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일회용 스푼 이런 걸 들면은 정말로 음식이 싸구려로 느껴져요. 아무리 뭘 좋은 걸 먹어도. 근데 반면에 뭐 그 실제로 고급이 아니더라도 좀 묵직한 걸 들면은 좀 이렇게 뭐 손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면서 맛도 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것도 설득력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흥미로웠고요. 그다음에 촉각을 좀 독특하게 하는 약간 좀 제가 보기에 좀 변태적인 실험들을 많이 해요 이분이. 맞아요. 네. 먹으면서 손으로는 뭐 이렇게 맨질맨질한 뭐 천을 만진다든가 거칠거칠한 걸 만진다거나 하면 맛이 또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맛은 뭐 혀에서 느끼는 것, 입 안에서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 온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포크나 숟가락 같은 포크나 스푼에다가 약간 헝겊이라던가 가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토끼털 뭐 이런 거. 토끼털 같은 걸 감아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음식을 먹어보면은 음식의 맛이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그렇잖아요. 토끼 고기 먹으면서 토끼털로 만든 그 나이프와 포크로 먹으라는 거예요. 약간 변태적이지 않아요? 정말 변태적인. 그리고 뭐 재밌는 내용이 참 많은데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해서 그릇의 색깔을 다르게 하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뭐 음식 먹는 양이 달라진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도 뭐 심지어 그릇 색깔만 조금 바꿔도 음식 소비량이 30%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분들한테는 조금 적게 먹도록 우리가 이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서 좀 더 먹이고 싶은 경우에는 또 그 방향으로 그릇 색깔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거는 진짜 병원 영양사 뭐 이런 분들도 좀 읽어봐야 될 내용인 것 네, 같아요. 그 다이어트와 관련된 팁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은 뭐 조금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다면 그릇을 먼저 작은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릇 크기가 2배로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식사량이 40% 정도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식사를 담게 된다라는 거죠. 그 그릇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그릇의 색깔과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릇의 색이 빨간색이면 좋대요. 이제 병원 같은 곳에서는 빨간색을 기피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빨간색 식기에 담긴 음식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기피하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식사량을 조절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빨간색 식기를 쓰는 게 낫고 조금 덜 먹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환자들처럼 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은 빨간색 식기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빨간색 식기도
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갈리죠. 네, 실험 결과는 물론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뭐 맥도날드 그 빨간색에 이렇게 감자튀김 담겨 나오는데 그거 뭐 맛없으라고 그렇게 담겨 나오는 거냐 뭐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상대적인 비교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팁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커피나 주스 마시면서 빨대 사용하지 말라. 지금 제가 음료 마시면서 빨대를 쓰고 있어서 약간 좀 겸연쩍긴 한데, 왜냐하면 이거 이제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미각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맛은 냄새, 후각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빨대를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냄새 분자가 코에 닿기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나 커피를 빨대로 먹다 보면은 그 음료수나 커피 안에 들어있는 냄새 분자들이 코에 닿는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 음료나 커피의 풍미를 느끼는데 훨씬 더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마시라고 컵에다가 담아서. 그러니까 코 막고 음식 먹으면 맛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한 일이 거죠. 빨대에서 네. 일어난다는 거죠. 그 빨대로 그래도 먹고 싶은 분들은 저는 가끔 그렇게 일부러 하는데요. 쭉 빨아들인 다음에 그대로 꿀꺽꿀꺽 삼키지 않고 한 모금 쭉 빨아들인 다음에 빨대를 놓고 바로 안 삼키고 입에 약간 머물고 있으면서 공기도 약간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은 그 조금 향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입 안에 있는 향이 이제 천천히 이제 좀 퍼질 테니까. 빨대를 아예 안 쓰기도 또 쉽지 않아요. 왜요? 불편하잖아요. 이거 뚜껑 열고 마시려고 하면은 안 불편한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게, 예전에는 빨대를 많이 애용했었는데 커피를 그냥 제 가지고 있는 개인 컵에다가 따라서 마셔요. 그랬더니 왠지 또 그 개인 컵은 플라스틱 컵보다는 좀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좀 그럴듯한 커피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회용 컵 안 쓰면 환경에도 좋으니까. 근데 이미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에 담아서 주기 때문에 그건 별로 뭐 개인 컵 내면은 거기 담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인해 주는 가게도 있고. 네. 자, 이 책은 바로 앞에 지금 번역자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번역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좋다고 해주지 뭐 양호하다고. 양호하다가 좋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뭔가 트집 잡을 때가 있다라는 듯이 들리잖아요. 이제 약간의 이제 오류 같은 거는 뭐 조금 있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이게 글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 저널리즘 글쓰기에 워낙 익숙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읽히게 미려한 번역, 거의 뭐 우리나라 책을 보는 것 같은 번역이 이제 훌륭하긴 한데 또 약간 지적질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간지 기자 모셔다가 방송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고생한 번역, 굉장히 훌륭한 번역이잖아요. 지적질까지 해야 돼요? 이 JYP 성격? 아니 저 윤신영 기자 잘 삐지는 성격인가요 혹시? 아니죠. 경우에 따라 다지만 오류는 아닐 겁니다. 요 지적질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책을 다 읽고 방송한다는 증거를 남기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취자분들이 되게 재밌어하세요. 오타 지적질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댓글도 달리잖아. 깨알같이 오타 지적하면 빵 터졌다고. 자, 225페이지에 가면 말이죠. 암스테르담의 팝업 레스토랑인 엔말에는 테이블이 딱 하나다. 이런 곳이 개점일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약이 차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어보고 테이블이 하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엔말이라는 이 레스토랑을 찾아봤잖아요. 구글 들어가가지고. 그랬더니 테이블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테이블이 1인석입니다. 이건 제가 모든 그랬네요. 테이블이 1인용 테이블로만 쫙 깔려 있는 식당인 거예요. 둘이 가면 못 먹어. 따로따로 먹어야 돼. 이건 지금 윤신영 기자 엿먹으라는 지적이잖아요. 제가 경우에 따라 그래서 내가 아까 잘 삐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그렇네요. 명백한 오역입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타 수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수정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세
찍을 때는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음. 흥미로운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게요. 저도 정말로 기괴한 곳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원문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손님들은 서서 먹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역은 아닌데 230페이지에 가면 실험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두 사람을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뭐 음식을 나눠주는 건데 한 사람에게는 둘로 나뉜 접시에 멜론 한 조각씩을 담아주고 반대편에 앉은 사람한테는 비슷한 접시에 햄을 담아줬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짝을 이뤄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햄이라는 게 분명히 프로슈토 햄이었을 거란 말이죠. 아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읽기에는 이쪽에 앉은 사람한테는 멜론을 주고 반대편에 앉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햄을 줬는데 둘이서 이거를 나눠서 섞어 먹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멜론에 거죠. 얹어 먹는 그 햄. 그 특이한 햄 있잖아요. 왜 이태리 식당 가면 주는 거 네네네. 이제 그 햄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태리 식당에서 그 프로슈토 햄하고 멜론이 늘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를 먹어본 사람들이니까 저거랑 나랑 합쳐서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러고 나눠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스팸 같은 거를 줬으면 과연 이렇게 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건 설명이 좀 필요했겠네요. 좀 더 이 교양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약간 이 햄 이름을 아예 프로슈토 햄이라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아니면은 이런 역자주로 예. 약간 설명을 하는 그렇죠. 거죠. 프로슈토랑 맞습니다. 멜론 같이 먹는 게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뭐 전체 요리다 이런 거를 하나 추가하면은 더 좋은 번역이지 않았을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야, 반영하겠습니다. 야 JYP 그 이번 책 안에서 남다른 적극성을 보이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는 분야라 이거지. 단순 오타 한 2개쯤 있는데요. 그거는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원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단순 오타를 방송 중에 지적을 하는 거고 아니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방송 아니, 끝나고 아니, 지적을 아니. 하는 거죠. 제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오히려 뭐 공개적으로 딱 수정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정표를 뭐 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이 정도의 지적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이 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저도 번역해봐서 아는데 게다가 이 기자같이 바쁜 전문 번역가가 아닌 분이 이 정도 수준으로 편하게 읽히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찰스 스펜스의 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 원문보다 더 좋아? 유신현 기자의 번역문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내가 지적질한 왜냐하면 게 그렇게 셌던 거야? 왜 자기까지 나서서 이렇게 막 포장을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찰스 스펜스의 글이 그렇게 막 그렇게 딱딱딱 착착 붙는 그런 문장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길고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좀 덕후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말을 이렇게 이어서 가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많이 끊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원문보다 훨씬 더 잘 읽히게 번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 게 그것 때문에 그 언론의 기고를 몇 번 했었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봤더니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좀 약간 난잡한 네, 면도 있고 네. 번역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작가군요. 네. 조금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름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유머를 써요. 이분이 좀 약간 맞아요, 재미있는 맞아요. 네.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유머가 애매한 유머가 되게 많아요. 이게 좀 웃으라는 건지 아닌지. 그 정서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그 막 길게 막 심각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 섞어드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면이 그 유머 코드를 완전하게 해설을 해주려니까 그건 너무 번거롭고 또 재미도 떨어지고 예. 그냥 넘어가자니 이거 유머인데 안 웃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이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번역자들의 고민이죠 그게. 그래서 그 제가 한 가지 뒷얘기를 하자면은 장하준 교수가 자기 책을 원래 영어로 쓴 다음에 그게 다 이제 한국어판으로 번역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장하준 교수 책 중에서 꽤 잘 팔린 책을 우리나라의 상당히 유명한 경제 경영서 전문 번역가가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장하준 교수가 한글도 당연히 본인은 아니까 한글을 읽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넣은 영국식 유머 코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거의 정확하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그 장하준 교수님 와이프가
거의 재번역하다시피 다시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동시에 번역한 걸로 책이 나왔는데 저 사모님 이름도 나갔습니까? 근데 사모님 이름도 나갔죠. 아, 원래 사모님 이름도 유명한 나갔고. 번역가시잖아요. 네, 음. 원래 이제 꽤 경력이 있는 번역가신데 그런데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캐치를 해가지고 담아냈겠죠. 근데 이제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그 뭐 졸지의 공역자가 되어버린 원래 번역을 하셨던 분은 내 번역이 이상한 게 없는데 팩트는 틀린 게 없는데 이제 그런 거죠. 팩트는 틀린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불쾌하셨다는데 이제 그런 뒷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유머 코드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네네. 번역은 정말 전문 번역가들 말고 이런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거는 거의 재능 기부라고 봐야죠. 맞아요. 윤 기자의 재능 기부 덕택에 우리가 이런 재밌는 책을 쉽게 읽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인상적인 대목 없었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장 제목에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스타벅스는 진동벨 대신 이름을 부를까라는 장 제목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뭐 개인 맞춤화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호명을 해주면은 더 맛이 좋아진다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제 요 아이디어는 그건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은 관심을 본인이 돈을 내고 가는 어떤 뭐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서 받으면은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기본으로 바뀌고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관심들 거기 보면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뭐 사전 조사를 요새 구글링하면 웬만한 사람들에 대한 뭐 나오니까 SNS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뭔가 좀 정보를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친근한 척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경우도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네, 흥미로웠어요. 이제 여기서 스펜스가 소개하는 식당은 꽤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구미에 있는 예약을 해야 되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방금 윤 기자가 소개한 대로 소개를 하면은 일단은 페북이나 구글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도 좀 살펴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당에 가서 주로 먹었었고 어떤 데 방점을 찍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들여다보고 물론 공개된 SNS이겠지만 그것도 괜히 왜 굳이 그걸 봐가지고 원치 않는 서비스를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드리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떤 예약을 받으면 이제 풀네임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이름을 검색해 본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구글에다가. 그러면 그런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좀 더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구글에 하여튼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는 뭐 인스타나 페북에 그렇죠. 워낙에 많이 그러니까. SNS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 네. 그 사람을 검색을 딱 해봤는데 그분이 결혼기념일 날 우리 식당에 오는 거를 이제 사전에 알고 들어오는데 뭐 결혼 2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제 인사를 하는 뭐 이런 계열의 뭐 지금 그런 서비스를 것까지도 말하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디저트의 종류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개인 맞춤용으로 그런 디저트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뭐 제공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짜 섬뜩한 측면이 아니 개인에 맞춤하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네. 이 시대에 좀 섬뜩한 일을 내가 수도 어느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식당에 예약해가지고는 딱 갔어요. 그 이제 보통 뭐 앉으면은 뭐 알레르기 뭐 못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딱 앉았더니 처음 가는 식당인데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빼고 요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더 헐 뭐 이런 거는. 아니 더 웃긴 건 뭐 지난번에 오신 분보다 훨씬 더 미인이랑 오셨네요. 뭐 이런 식. 그건 실수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난번에 일부러. 진상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아무튼 그런데 이 스타벅스에서 손님들 이름이나 닉네임을 부르는 건 닉네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걸 부르는 건 이제 약간 이 커피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 커피야라는 느낌을 줘서 상대적으로
뭐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물론이고 커피 맛까지도 좋아지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윤 기자나 YG는 예전에 외국의 스타벅스 처음 갔을 때 네. 이름 물어보는 상황에서 약간 당황하거나 왜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 처음으로 스타벅스에 갔을 때 주문을 막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고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씨 왜 물어보지? 띄엄띄엄 또 뭐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한국 이름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펠 불러주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또 갔을 때는 이제 영어식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부르고 뭐 그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약간 익숙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환경에서는 그냥 번호로 부르잖아요. 네, 번호가 제일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는 그 굳이 그 닉네임을 닉네임을. 실명 말고 네가 이름 하나 정하라고. 예. 전 그 우리나라 그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써놓은 닉네임 중에 제일 웃긴 거 그 카페라떼 시키신 분이라고 등록한 사람이 있대요. 아 그게 이름이에요? 그 자기 닉네임을 카페라떼 시키신 분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카페라떼를 안 먹는데 아 주로 아메리카노 먹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카페라떼 시키신 분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팍하신 분이네요. 성격 이상한 분인 거죠. 네. 그 마찬가지로 그 이름 자기 이름 불러주고 개인 맞춤형 뭐 식당 이런 얘기 할 때 같은 챕터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음식은 더 좋아한다. 뭐 이런 희한한 희귀한 또 그런 게 연구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찰스인데 칠리 콘 카르네 뭐 이런 류의 음식을 들으면 왠지 이게 내가 먹어야 될 거 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 더 선호한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네가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나면 그녀가 스펀지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라. 이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라고 스펀지 케이크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것도 유머라고 지금 쓰신 건데 그런 식이면은 강양구는 뭐 강된장 같은 거나 양배추나 이런 거 좋아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강된장, 양배추, 양고기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 이유가 있네. 오. 양구는 양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 너무 웃겼다니까요. 진실인데? 내가 이 대목 읽으면서 내가 빵 터졌어요, 진짜. 그 윤신영이나 박재영은 별로 이름이 음식 이름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저도 그 번역할 때는 그 몰랐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전 네. 떡볶이 중에서 네. 신자 들어간 떡볶이가 있어요. 어허. 그거 좋아하거든요. 라면도 신라면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 약간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지금 애청자분들 끼워 빵 맞추기인가? 터졌어. 근데 내가 그래서 영양센터 삼계탕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때 양세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양을 세면 더 정신이 또렷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 양을 세는 이유는 양의 10이 슬립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슬립 하는 거예요. 예, 뭐 sleep 1, sleep 2 이걸 sleep 1, sleep 2 이렇기 때문에 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잠이 오려면은 양을 세야 되는 게 잠자리를 세야 잠자리를 세야 된대요. 잠자리 한 마리, 잠자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잠자리 세 예, 마리. 그게 이제 잠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졸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떤 과학자한테 들었거든요. 약간의 근거는 있는 이야기. 약간의 근거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다가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호박잎 쌈이걸랑요. 예, 호박잎 쌈. 박 들어가잖아. 그것도. 어허. 진짠가 이거? 신기한데. 신기하다. 약간 억지 같아가지고 내가 피식하면서 나를 생각해봤더니, 나는 진짜 나 또 어렸을 때 또 강낭콩도 좋아했거든요. 자, 이 책에는 이렇게 피식할 수 있는 뭐 이런 이게 진짜 말이 돼 억지 아니야 이런 연구부터 정말 놀랍지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너무 근거가 확실한 어떤 실험들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고 이거 먹으면 막 식욕이 생기죠. 이거 읽으면 예. 뭔가 자꾸 먹으면 안 맛있는 되고 거 먹고 싶고. 먹으면 안 되고 한 번이야 먹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레스토랑 막 소개하는데 아마 굉장히 비싸가지고 언감생심일 것 같긴 한데 진짜 기회가 되면은 이 책에 소개된 레스토랑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도대체 어떤 요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혹시 저 윤 기자는 이 책 많이 팔리면 네. 이 출판사가 어디예요? 어크로스 측에다가 네. 내가 이 책 번역해가지고 책 잘 됐는데
뭐 딴 보너스는 못 주겠고 여기 나온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밥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거 한번 가서 보고 내가 또 기사 하나 쓰면서 책 얘기 한 번 더 쓸게. 뭐 이렇게 한번 딜을 이신영 해보시죠. 기자가 젠틀하고 착해가지고 아마 그런 제안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근데 방송을 꼭 들으라고 하세요. 근데 정말 식당 그 밥값만 딱 주면 어떡하지? 비행기 표는 어떻게? 요즘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다른 걸로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번역 본인의 번역인데. 번역에서 아, 보너스군요. 보너스로 이거는. 보너스니까. 성과급 같은 거니까 성과급. 괜찮을 좋네요.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까지의 성적은? 처음에 한 첫 달, 둘째 달에 잘 나가서요. 뭐 몇 세 찍었다고 들었어요. 음흠. 지금 아. 제가 또 최근 한두 달에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음. 뭐 그냥 잔잔하지만 그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 책걸상 때문에 정말 서점에 자주 가거든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갑니다 요새. 네네. 이 왜 맛있을까?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잘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휴가 떠나는 비행기 안 이런 데서 읽기에 또 괜찮은 맞아요. 교양서네요. 네. 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또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약간 써먹을 만한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맞아요. 맞아요. 야 이렇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리고 어떤 레스토랑 갔는데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하면은 야 이건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아는 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하면은 옆 사람이 싫어할 거니까 한두 번만 써먹어야겠죠. 네. 자, 윤신영 기자가 번역한 왜 맛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2회에 걸쳐서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뭐 이 정도로 시즌 1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너무 뭐 책 얘기를 많이 해도 음. 뭐 책을 안 읽고 막 읽은 척 하시는 분들 생길 것 그러게요. 같아서 더 재밌는 얘기는 책 사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마지막 회를 사실은 제가 유신영 기자한테 음. 이제 저희가 시즌 2가 계속되는 거 확정되기 전에 이 섭외를 했거든요. 네. 당신이 막방 주인공이다. 되게 슬프게. 그래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품고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시즌 2가 또 생긴다고 해서 음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시즌 1의 마지막 회를 어떤 기리는 의미에서 두 분 진행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한다고 저한테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려고자 합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다 공통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책걸상 시즌 1 마무리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 시즌 1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힘드셨군요.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시즌 1에서 가장 재밌었고 보람되었던 대목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애청자분들. 약간 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은 약간 느슨한 독서 공동체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이 시즌 2에서는 좀 더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뭔가 재밌게 더 방송을 만들어가고 책도 재밌게 읽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까지 160회, 그러니까 80주의 에피소드를 진행했는데요. 그 기억에 남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한두 가지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소개한 방송보다 오히려 책 처방 방송이 기억에 더 남아요. 네, 책 처방 방송이 기억에 남는데 책 소개 방송은 책의 저자가 주인공이었는데 책 처방은 YG가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아니 네. 그게 아니고 책 처방은 처방 의뢰를 하는 애청자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남는 거죠. 네. 그 두 분이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이제 40대의 불안감을 토로하면서 뭔가 40대 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조언이 될 만한 책을 추천 의뢰한 애청자분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데 제가 막 그냥 이런저런 책 얘기를 하면서 뭔가 위로를 드리려고 했더니 JYP가 이게 다 지금 YG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그 고등학교 휴학하고 대학을 갈까 말까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분이 또 그 고민 상담과 함께 책 처방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JYP나 해니 등등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줬었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또 답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두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뭐 책 처방 때는 그 여행 관련 책 때 말고는 뭐 별로 활약한 게 없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시즌 1 80주 동안 하면서 책걸상이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몰랐을 혹은 안 읽었을 책들 중에서 오르부아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생극장? 인생극장. 네, 노명우 선생님. 너무 좋았죠. 방송도 너무 좋았고. 네, 그런 책들 읽은 거 그리고 제가 발굴해가지고 저 YG도 좋아했던 섬에 있는 서점. 이런 것들 기억에 아주 남네요. 네, 기억에 남죠. 제가 섬에 있는 서점은 또 눈물 방송했잖아요. 그러게요. 막 뭐 방송하다가 읽다가 막 뭉클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너무 책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시즌 2는 이런 마음으로 진행하겠다. 아마 이런 새로운 각오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시즌 2는 방송을 더 재미있게 만들면서 책은 조금 덜 읽고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여전히 JYP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책 읽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요즘. 네. 저는 이제 이게 광야로 나가잖아요. 네. 네이버 품에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경쟁에서 기필코 이길 거야. 전투력을 지금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빨간 책방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그 탑 순위에 들 거야. 장강명. 뭐 이런 식의 가고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JYP도 재밌고 그리고 또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굉장히 지금처럼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서 책으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흡이 좋으셔가지고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즌 2에서도 비슷하게 가시면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을 자주 나오세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걸상 시즌 1을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듣기도 어렵고 뭐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방송인데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듣기 편해지니까 어디서든 더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시즌 2에는 아무래도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출판사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책도 좀 구해다가 맞아요. 청취자분들한테 좀 더 선물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책 선물 이벤트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 시즌 2가 되면 저희가 하나씩 이제 선보일 텐데 준비했던 새로운 코너 같은 것들도 그리고 또 참신한 게스트들 또 모셔다가 재밌게 방송을 꾸려가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시즌 2에서는 이제를 줄이겠습니다. 네. 네, 뭐 될까요? 어쨌든 약속은 하겠습니다. 이제를 줄이겠습니다. 페널티를 받을까? 이제의 숫자만큼? 네. 자, 이렇게 책걸상 160회 그리고 시즌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방을 함께 해주신 동아사이언스의 윤신영 기자, 왜 맛있을까의 번역자이시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 2는 한 주나 한 달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음 주부터 부지런한 YG입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주 8월 6일부터 책걸상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즌 2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